네,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중국 주식 녹화 방송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 카페 첫 번째 구독 종목이었어요. 3일중공업이었고 어제 일자로 25위안에서 25.1위안 사이 혹은 먼저 매도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비싸게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수익 실현해서 나왔고 이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국경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평소에는 제가 좀 종목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종목 말고, 시장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해요. 그래야 저는 사실 종목도 정말 중요한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시장이 뒷받침되면 사실 오르지 않아야 될 것들도 오르기 마련이죠. 그 오르지 않아야 할 것들은 대부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고 모멘텀까지 있다? 그러면은 주식이 소위 말해서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실적이 좋고 분명히 모멘텀도 있는데 많이 오르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국내 주식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굉장히 큰 수주권이 있었으면 CMO 수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로 가는, 사실 그게 시장 좋았을 때 그 뉴스가 터졌으면 그거 솔직히 아무리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5% 20%짜리도 가능할 만한 뉴스였는데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주식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시장이 바탕이 되어야 주식에 대한 어떤 전략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한국 주식에 대비해서 중국 주식이 비교적 잘 버텨줬었어요. 언제까지는 2시에서 2시 반 정도까지는. 뭐 마이너스 0.4%도 찍었다. 장중에 뭐 플러스도 났다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장은 끝나고 홍콩장은 아직 진행 중이죠. 근데 지금 홍콩 같은 항생 차이나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0.76% 그리고 항생 인덱스, 그러니까 항생 종합은 딱 1%, 마이너스 1%를 찍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29% 하락한 3274선 지나가고 있고, 심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9% 하락한 21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시장이 많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비단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역시 중국 주식들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식보다 중국 주식이 더 약한 이유는 중국 주식은 이미 한번 부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부침을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줄을 하나 딱 거볼게요. 그 전에 이제 받쳐졌던 지수가 받쳐졌던 라인이고, 그 다음에 갭이 있는 데가 요렇게 있죠. 그러면 내 마음 속에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매수할 때도 1차, 2차, 3차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저는 매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눠봤자 솔직히 한두 번밖에 안 나눠요. 매도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매수만 잘하면 매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에 따라서 매도가 정말 중요하지, 잘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공매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사기만 한다면 매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수할 때는 꼭 스텝 1, 2, 3를 지키는 편인데, 제가 시장 분석할 때도 꼭 스텝 1, 2, 3를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3개 깐 거 보면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3차 백선까지 가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어,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이미 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막 중국장 하락해라 하락해라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냉철하게 투자자로서 여기까지는 마음속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 절대 하락을 뭐 기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저 중국 주식이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있는데, 혹은 어, 현금이 거의 없는데, 현금이 거의 없는데, 사실 중국 주식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현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주식 일부를 빼야 되는데, 그 주식이 차라리 수익권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수익권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사셨을 확률이 높죠. 코로나 때 저점에 사셔서 이제까지 안 팔고 끌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웬만하면 주식을 봤을 때. 근데 그런 분들은 매우 아까워 하시겠죠. 와, 이거 내가 진짜 400%, 500% 벌려고 산 건데, 이렇게 팔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아야 되고, 이미 여기까지 버티신 것도 잘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제가 이때 분명히 그 중국 주식 동영상을 통해서 7월 초에 설명을 드렸어요. 주식 파셔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사셔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도 속으로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팔긴 뭘 팔어.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가자. 더 가자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시장이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랑 지금 싸우지 않고 있다, 중국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랑도 크게 분쟁이 없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무난무난하게 잘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맞았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 세계 1위 국가인 미국과 싸움 중이에요. 그리고 미국과의 싸움도 부족해서 인도하고도 지금 싸우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외교적으로 팽당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중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국이 내수의 나라라고 한다고 해도 수출, 외교 이런 것들이 막힌 상황에서 기업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수를 살려내려고 계속 인프라, 그게 신흥 인프라가 됐던 고전적인 건설 인프라가 됐던, 하여튼 지금 중국 정부도 제가 매일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 내수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간힘 대비 아웃퍼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한때는 우한폐렴으로 불렸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제가 CNN에서 그런 뉴스를 봤어요. 나온 기사를 봤는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 100명, 뭐 한국 사람 100명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된 것 같냐? 누구의 잘못인 것 같냐?라고 했었을 때 너무나 압도적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한테 갖고 있는 적대감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 베이스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선입견 전혀 없이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 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러이러이러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입이 아프게, 그리고 여러분들 귀가 아프게, 중국 주식은 반드시 내수 주식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테크 주식 갖고 계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수출에 관련 연관이 높은 거 들고 계시면 안 되고, 무조건 내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내수의 혜택 중에서도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쌍수 벌려서 환영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환영하는 섹터군들, 그 환영이라 하면 뭐예요? 밀어준다는 얘기겠죠. 투자해주고 밀어주는 종목 군단들로만 추려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구성하셔야 되고, 사실 제가 이제 VIP 분들 중에서는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비중 자체가 이제 국내 주식이 한 70% 정도 되고, 미국 주식이 한 15%, 중국 주식이 한 15%,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솔직히 대다수예요. 그리고 중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구독을 받아서, 구독
종목이라 하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솔직히 구성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구독하시는 분들의 성향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저는 한 종목만 리딩을 그 구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또 현금 운용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서, 뭐 얼마나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 주식에 혹시라도 100% 올인하고 있다. 나는 한국 주식도 안 하고 미국 주식도 안 하고 그 어떤 주식도 안 해. 무조건 난 중국 올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아주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되고,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내수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이제 풍력 섹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풍력 말고도 이제 중국도 이제 태양광이 굉장히, 솔라 에너지라고 하죠. 제가 일전에 무료 추천주로도 설명드렸던 윤기 실리콘 자재, 이런 것들이 제가 윤기 실리콘 자재 컨퍼런스 콜을 들었어요. 컨퍼런스 콜을 들렸는데,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 똑같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만 컨퍼런스 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 있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컨퍼런스 콜을 이제 다 받아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 탄탄함이, 예를 들어서 강도가 1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은 거의 90, 100 정도 되게 펀더멘탈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윤기 실리콘 자재는 무엇보다 수출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테마가 있죠. 근데 중국에서도 굳이 그린 뉴딜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여튼 중국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삼박자가 다 맞아 돌아가죠. 이 윤기 실리콘 자재라는 이 기업의 주가 퍼포밍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 삼박자가 다 맞아서 이 주가를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테크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ZT 뭐 이런 거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결이 다르죠. 주식의 결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프마이크로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계속 떨어지죠. 뭐 SMIC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썬난 서키트 한때 뭐 200위안 가까이 치솟았었는데 말할 것도 없고. 어떻습니까?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이 다른 주식들은 이렇게 내수 주면서 정부의 어떤 서포팅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펀더멘탈도 탄탄하다고 한다면, 이런 주식들은 눌릴 때마다 사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매수 구매력이라고 할까요? 있으시다면 이런 주식들은 모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윤기 실리콘 자재는 뭐 제가 계속 이 종목을 벌써 언급한 지가 3개월이 넘었으니까, 7월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홀딩하고 있고, 제 중국 펀드에도 계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펀드의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중국 펀드 운용 안 하시면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그분들에게 다 양해를 드려서 어떻게 개편을 했냐면요. 원래 차이나 홍콩 펀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과 홍콩 주식으로 수익을 내드리는 펀드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한국 주식을 넣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양해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익률이 훨씬 좋아졌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대량 투자하시는 분들, 저한테 돈을 맡기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회사에 저한테 돈을 맡기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실제로 혼자서 주식을 운용할 능력이 없어서 저한테 맡기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한테 맡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수수료 내가면서, 그리고 이제 또 실적 수수료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퍼센트 이상 수익을 내면 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왜 굳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희 회사한테 혹은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맡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돈이면 냉철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거 좋다고 했어. 친구가 좋다고 했어. 혹은 TV에서 좋다고 했어. 혹은 어떤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봤는데 기가 막히게 좋대. 근데 그 주식이 쭉쭉쭉쭉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막 더 적극적으로 그 주식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수급도 다 살필 수 있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 선물 옵션을 읽어내면서 시장의 플로우까지 읽어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절대 펀드 투자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게 내 돈이라고 하면은요. 손절이 안 나가죠, 기본적으로. 손절이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죠. 내 돈 1억일 때의 규모의 경제와 내 돈 1억이 100명이 모여서 100억 펀드를 운용할 때의 규모의 경제는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이제 뭐 VIP 분들이라고 하죠. VIP 분들 리딩 할 때는요, 사실 현금 3, 40% 정도가 맥스인 것 같아요. 늘 주식을 50에서 60% 담고 있어요. 물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제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그리고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잣대를 대놓고 주식을 고르고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매수를 시켜드리고 매도를 시켜드리죠. 근데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자금 자체가 몇백억, 막 이렇게 몇십억 되다 보니까 어, 종목 수도 당연히 많아질 뿐더러 늘 언제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보유 자금을 훨씬 더 많이 남겨두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종목을 매수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네다섯 종목이다. 그럼 벌써 그거 자체도 4배가 종목 수가 차이가 나죠. 근데 20종목을 매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중에 최소한 10종목에서 15종목은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는 것을 늘 체크해 두고 그 추가 매수 자금을 늘 대기시켜 놔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자체가 기본적으로 규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돈의 양이 많다 보니까, 어, 주가가 10%, 20% 떨어졌을 때 개인분들은 현금이 별로 없어서 그 종목에 현금을 못 투입하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운용하고 있음에도 저희 펀드 실적을 보시고 추가로 들어오시는 신규분들의 매수 자금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시 종목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펀드 투자의 장점이긴 한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포트 자체도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운용을 하시는 게 수익을 내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찾은 방법 중에는 솔직히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물론 저보다 더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저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바닥에 정말 많고 또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홍콩 시장, 싱가포르 시장에 훨씬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늘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조차 실행하지 못하신다면 아마 올해 그리고 올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 매매하시기가 녹록치 않을 거라는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녹록치 않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로봇처럼 매매하는 것. 그리고 로봇처럼 사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애초부터 매수 들어갈 때 정해놓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좀 로봇처럼 딱딱딱딱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손절도 이루어지고 수익 실현도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중국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굳이 말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구독자분들 받으면서 무료 추천전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윤기 실리콘 자재는 암묵적 장기 투자로 꽤 괜찮은 종목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이만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